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왔죠. 자, 그래서 무효 판결이 나와 버렸는데 업종별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했죠.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불확실성은 좀 커진 상황이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트럼프는 그러나 플랜 B, 플랜 C 뭐 다 가지고 있겠죠. 이 부분 벌써 진행을 시켰는데, 자, 이런 부분들 또 삼성시타에는 이런 부분이 호재일지 악재일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의 이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수출품들 품목별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부분과 플랜 B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관세 나는 더 받을 길이 있는데 괜찮아. 자, 이런 지금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이번에 위법 판결을 받은 부분은 IEEPA라는 관세죠. 자, 이게 성격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해서 이거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려는 그런 시도였다. 근데 지금 이 미국의 법원이 지금이 그렇게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상황으로 판결이 되었고,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합법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연방대법원이 광범위 관세 부과를 위법 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내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놨지.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섹션 2, 3, 2가 있고 섹션 1, 2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뭔지 알죠. 일단은 이 부분이 이런 국가 비상사태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 미국이 너무 힘들어, 비상이야, 그래서 관세를 많이 받아서 국가 부채도 줄이고 어쩌 할 거야.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위법이다 나왔고, 그러면 섹션 2, 3, 2와 섹션 1, 2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자, 2, 3, 2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근거로 품목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근거를 가지고 품목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안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체감,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조사 후 관세 쿼터를 부과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마디로 보면 특정한 섹터들, 이거는 국가 안보에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차는 많이 사가지 않으면서 우리 미국에만 많이 수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도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 후에 관세 쿼터를 부과를 한다. 품목별 관세,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 관세 매길 거야. 그래서 통과되면은 오케이, 관세 매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체감,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조사 후에 관세 쿼터 부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보면 딴 나라는 뭐 모르겠고 그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동차, 제강, 반도체 등. 자, 특징은 품목별로 적용이 됩니다. 품목별로. 그래서 너 자동차, 철강, 반도체. 자, 2, 3위 품목 대상 품목은 다른 임시 관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요걸로 이미 관세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임시 관세. 그게 이제 섹션 1, 2죠. 자, 섹션 122. 이 부분은 트레이드 액트 1974 국제 수지 근거로 임시 수입 관세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요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시입니다. 임시. 이건 지금 관세를 좀 매게 됐어. 자,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임시,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적용은 150일 한도 내였습니다. 자, 요거를 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150일이면 5개월이죠. 3, 5, 15. 한시적으로 10%에서 15%가 최고, 맥스는 15%까지 이번에 10% 이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이미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거 대신에 전체적으로 10% 전방위 임시관세 매겨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면제 리스트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의약품 이런 부분은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전방위로 그냥 한시적으로 5개월 동안 10% 매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미 품목별로 얻어맞고 있는 관세 얻어맞고 있는 이 부분은 임시 관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추가로 10% 더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다. 대부분은 여기서 관세가 많이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이 부분은 적용이 제외가 되는 게 맞다.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 자, 그래서 섹션 12, 1, 2 임시 10%로 대체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3, 2, 232 그리고 301 등 다른 법 근거 관세는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임시관세 10% 관세면 트럼프 바로 그냥 사인해가지고 자 요게 24일인가부터 바로 적용이 24일 0시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10% 전방위적으로 관세가 적용이 될 거고 2, 3, 2 품목별로 관세 얻어맞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이 적용은 바로 되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2월 20일 판결 보도 났고 2월 24일 0시 1분부터 해서 자, 섹션 122 임시 10% 발효했죠. 그래서 150일 동안에 이제 이 발효를 시켜서 일단은 관세가 부족한 이 부분을 임시 10% 가지고 5개월 동안 받겠다 이런 겁니다. 바로 시행하죠. 자, 그러고 150일 동안의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이제 2, 3이나 301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할 겁니다. 재설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됐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2, 3위 가지고 품목별로 해서 좀 더 때려버려야 되겠다. 열받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많이 거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 등이 엄청나게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미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이 소식 나오고 올랐는데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돈 내놔 하면은 미국에 돌려줘야 되죠.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 넘죠. 자, 그런 수준인데 이거 관세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갚으려고 했더니 이거 이렇게 됐네. 소송하면 다시 돌려줘야죠. 자, 그러면 돌려준다 그러면 그 돈들이 다시 증시로 들어올 돈이 유동성이 많아진다. 이런 부분이 작용되면서 미증시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23이나 301 자, 이 부분을 바로 빨리 해가지고 딱딱딱 해서 매겨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시관세 가지고 10% 발효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이 들어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은 몇백조 정도 되죠. 그 돈을 또 돌려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또 미국의 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점점 크게 급격하게 늘겠죠. 그러면 미국은 또 국채를 많이 찍어서 또 부채를 또 관리하는 이런 부채 뭐 이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내겠죠. 그냥 금리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거 금리 인하한다고 막 그랬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 관세 가지고 일단은 급한 불 끄고 다시 돈 뜯어가고 자, 그러고 이제 수정해서 여기에서 관세를 또 많이 매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러나 관세가 이제 다시 돌려받고 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관세 막 때리고 하겠죠. 그러면 관세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썩 좋거나 나쁘거나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자, 그래서 122 임시 10% 면제 핵심 리스트를 보면은, 자, 의약품 및 의약 성분 원료 포함해서, 그리고 일부 전자제품, 승용차, 일부 트럭, 중대형 버스 등 특정 부품. 자, 여기 이제 면제입니다, 면제.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의약품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다라고 보면 됩니다. 호재. 그냥 머리 아프면 바이오는 호재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전자제품 이고 TV는 되고 가전이 냉장고인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건 다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리스트 다 나와야 된다. 의약품 및 의약 성분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승용차, 일부 트럭 이런 부분, 에너지 제품, 그리고 특정 핵심 광물들 이런 것들은 면제가 되고, 금괴, 통영, 금속, 일부 농산물 이런 부분은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10% 임시로 관세를 매겨버리면 농산물 가격 막 뛰어버리고, 핵심 광물 이런 거 뛰어버리고, 흥계 뛰어버리고, 이 다 뛰어버리면 물가가 뭐 확 올라가 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재 또는 향후 섹션 232 대상 품목은 120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섹션 232 대상 품목들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여기서 제외가 된다. 이중과세로 대지는 이게 이미 많이 이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것도 이제 리스크가 확실한 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있죠. 자, 소액 면세 중단 제어기, 저가 국제 배송 이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품목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1단계로 자, 코드가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HS 미국 HTSS 10단위 코드 확정하고, 2단계 1, 2 면제군 의약품 특정 전자 승용품 부분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3단계 섹션 232 대상 여부 확인이다. 자, 이렇게 쭉 봤는데 232 대상이네. 그러면 요거는 10% 플러스 관세는 안 붙을 거다. 자, 위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 관세에다가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관세에다가 전방위적인 122를 서명했기 때문에 10% 기본값으로 관세가 플러스 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 관세는 이제 좀 위법이 돼서 없어지겠지만 이 10% 관세가 다시 붙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단계 챕터 99 자, 추가 관세 코드 신고 방식과 CBP 가이던스 확인을 해야 된다. 자, 1, 2는 면제, 2, 3, 2가 핵심 변수다. 지금 적용 포인트. 자, 섹션 1, 2 임시 10%는 승용차 특정 부품이 면제가 되고 자동차 부품 별도의 2, 3이 관세체가 존재하죠. 따라서 1, 2, 10%보다 2, 3이 적용 범위 세율 확인이 우선이 된다. 이게 더 높습니다. 관세가 높죠. 그래서 완성차 8703 계열 HTSS 세부 코드 확인을 해야 되고, 부품은 8708 계열 세부 코드 및 232 대상 부품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자, 통관 시점 CBP HTS 챕터 99 적용 요구 확인해.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나봐야 됩니다. 좀 지나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원료 부분은 1, 2, 10% 면제, 다만 분류가 중요하다. 면제 리스트의 의약품 그리고 의약 성분이 명시가 될 거고, 따라서 1, 2, 10%는 원칙적으로는 면제다. 그래서 의약품 부분이 가장 확실하게 이번 판결에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제제품 3004 계열 세부 코드 원료 중간체 의약 성분 범주 해당 여부 확인해야 되고, 의료기기 기타 바이오 소재는 별도로 분류가 가능하다. 자, 반도체는 1, 2보다 2, 3이죠. 품목 관세 트릭이 더 중요하다. 고급 컴퓨팅 칩 파생 제품이 2, 3위로 25% 관세 가능 1월 15일부터. 자, 그리고 2, 3위 대상이면은 1, 2 임시 10%는 적용해야 되죠. 25%에 이거 이번에 122 적용하면 전방위 적용이니까 이거 2, 3위를 관세를 25% 때려 맞고 있는데 여기 10% 더 내놔 이렇게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향후 협상 2단계에서 범위 확대 여지가 문서에 포함된다. 자, 통합회로 메모리 등 854의 계열 세부 코드 확인이 필요하고, 자,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배터리는 면제 명시가 좀 약합니다. 지금 자 1, 2, 10%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적용 포인트 면제 리스트에 배터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위 대상이 배터리가 2, 3위 대상이면은 기본세 2, 3위 관세를 내면 되고, 2, 3위 대상이 아니면 지금 기본적으로 내는 관세, 상환세 이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 말고 이거는 이제 위법이니까 기본 관세에다가 이번에 122, 자 10%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8507 계열 일부는 기본 관세가 표시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기본 관세 내는 이 배터리 코드 계열은 10% 추가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좋지 않구나. 10%를 더 내야 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 모듈 팩 8507 계열 세부 코드 확정, 차량 부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면제군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차량 부품 중에서 일부는 이게 또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나와봐야 된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거 분류가 다 돼봐야 되는 거다. 자, 소재 광물, 핵심 광물 에너지 예외에 걸린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건 더 확인 필요하지만 배터리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 3위 대상이 아니면 기본 관세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10% 관세를 더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 부분이 호재냐 악재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크게 신경 썼다. 왜 신경 쓸 게 없느냐? 자, 지금 이 어떻습니까? 배터리는 중국과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자, 그런 싸움인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미국에 판매할 배터리, 지금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서 돌리고 있죠. 이제 돌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게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이제 미국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한국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럽과 우리나라 뭐 이런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공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악재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배터리가 관세 10% 122 얻어맞아서 10% 더 내는구나 이렇게 볼 이유가 없다. 자, 지금 이 232 부분에서 232 부분에서 이렇게 찍어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이 어디가 대상이겠습니까? 중국이죠,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호관세 부분 위법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을 바로 이제 10% 관세 이 부분으로 때려 맞겠죠. 이 부분 때려 맞고 우리나라도 일단 때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헝가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보낸다면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얘기죠? 앞으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LG엔솔, SK 자, 얘들은 미국에 공급할 배터리들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바로 거기서 공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고 그 약재 아닙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2, 3위 관세, 품목별 관세 이 부분에서 안보 위협이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부분은 상환세가 이렇게 옅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본 관세에다가 플러스해서 정비해가지고 다시 갖다 때리겠죠. 배터리.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똑같다. 중국은 관세 많이 얻어맞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미국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안보 이런 부분에서 중국하고 비교 대상에서 좀 위에 서겠죠. 그래서 관세 부분도 좀 중국보다는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올해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대부분의 배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공장 크게 지금 짓고 지금 하고 있죠. 미국에 공급할 배터리는 미국 공장 지어서 하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 미국의 이런 관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은 크게 관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노출, 자,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상당히 크죠. 자, 한국의 미국 대미 수출은 1229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이 된다. 자, 자동차는 2, 3위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2, 3위 이미 받고 있죠.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상환세 부분은 이제 위법이고, 반도체 2, 3위 적용 범위 확대 여부가 핵심 리스크다. 지금은 이제 AI 관련 이 반도체들 이런 부분들은 면제를 좀 해주고 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확대를 또 시키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 2, 10%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단기 부담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관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자,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거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중국하고의 게임에서 경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목별 10단위 단위 코드 이 부분은 이제 확인 좀 해야 되고,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은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2 면제군 이 어떤 거다 이렇게 나올 거고, 차량하고 부품인데 이 부품 중에서도 한국의 배터리는 이거는 뭐 10% 관세 광범위관세 122 부분에서 면제된다 라고 하면 면제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면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2, 3위 대상 여부 현재 또는 향후 지정 시에 향후에 이제 2, 3위로 지정되면은 1, 2는 제외됩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2, 3위로 중국을 상당히 중국 배터리는 많이 크게 억제게 될 거다. 결국은 뭐 중국하고의 이런 경쟁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경쟁 우위를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생산 못하죠. 거래조건 재점검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IEPA 기반 광범위 관세는 위법 판결 제동이 걸렸고, 대신에 1, 2 임시 10% 자, 2월 24일부터 5개월 동안 적용이 됩니다. 자, 면제 품목도 다수 있을 거고, 이 면제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1, 2 면제지만 2, 3위가 핵심이고, 의약품 1, 2 면제 명시가 되었고, 그래서 의약품 부분이 가장 지금 좋은 상황이다. 반도체는 2, 3위 틀에 특정 첨단 칩은 25% 등 향후 확대 가능성을 봐야 되고, 배터리는 면제 명시가 약해서 1, 2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또는 유럽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배터리, 미국으로 판매하는 배터리는 아무래도 10% 관세를 단기적으로는 얻어맞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